네, 맞습니다. 최근에 용산권역의 그런 국제업무단지 사업 계획이 발표된 후에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권역이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업무단지를 시작함으로 해서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의 속도를 낼 예정이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용산 통개발 드디어 시작하나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올해 말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용산 개발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던 남영동 재개발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 자체가 국제업무단지가 스톱됨으로 해서 개발에 그런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했었는데 용산 국제업무단지 발표로 인해서 서울 용산에서 도미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 용산구에서도 남영동 일대 재개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도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영 역세권, 숙대 입구 역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중심 업무지구로서 개발이 추진됐지만 이번에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용적률 또한 1300%, 또 지금은 용적률 한 800% 정도를 적용해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즉 아파트 단지로만 지는 것이 아니고요. 상업 업무타운이 같이 들어옴으로 해서 용산권역, 특히 용산 개발 3대 축인 용산 민족공원, 서울 역세권,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중앙에 있는 남영동 업무타운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개발의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역은 이 구역입니다. 바로 1호선과 4호선 타고 올라가시면 이 위쪽이 바로 한정거장, 위가 서울 역세권, 한정거장 내려가시면 국제업무단지, 바로 길 하나 건너서 5분 정도면 녹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따라서 용산 개발의 3대 축인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서울 역세권을 아우르는 이 남영동 지역 또한 앞으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서 개발이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산 통개발 정말 이제 시작될 예정이고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사업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서울시와 정부에서 용산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다시 시작됨으로 해서 용산권역에 중단되어 있던 재개발 사업들 많이 있죠. 남영동, 원효로 라인, 또 서계청파동 지역에 또 후암동 지역, 재개발 지역들 탄력을 잃었었는데요. 이런 중단되었거나 사업을 진행을 못하던 지역에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된다. 마지막으로 용산 개발 3대 축, 어디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용산 개발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지역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이 스타트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용산 역세권 뒤쪽 편에 있는 절반 정도 부지는 공공개발로 인해서 8,000세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고요. 절반 60에서 70% 정도는 상업 업무타운으로서 민간 개발, 토지 매각을 통해서 상업 업무타운이 개발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쪽 라인, 서부 이촌동이나 40번지 지역들, 또 저희 사무실 쪽에 있는 용산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임으로 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투기 세력을 막으면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얘기고요. 남영 역세권이 바로 여기죠. 바로 이 업무타운 이 지구가 바로 여기, 바로 민족공원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단지 위쪽으로는 전자상가 부지의 공공개발, 또 전자상가 부지, 낮은상가 부지의
상업 업무타운과 원으로 사가에는 또 현대차 부지가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실 상태고요. 국제업무단지가 시작되면 6성급 호텔과 오피스 타운으로 개발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한강을 중심으로 한 이런 대규모 상업 업무타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5, 6년 후에 국제업무단지와 주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상업 업무시설들, 또 신분당선, 신안산선, GTX A노선과 B노선이 들어왔을 때는 바야흐로 용산은 서울의 중심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랜드마크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스케줄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말씀드렸죠. 7월 달까지 용산권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큰 그림이 나올 예정이고요. 내년까지는 토지 정화 사업과 구역 지정,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는 부지 매각과 민간 사업자 선정과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통해서 2025년 앞으로 5, 6년 후부터는 국제업무단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입주가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자체가 땅값만 5조 원이 넘고 총 사업비 10조가 넘는 금액으로 투자가 될 예정이고요. 연면적 자체 100만 평입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타운과 초고층 아파트촌으로 바뀔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주거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단돼 있던 용산권역의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들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3구역 사업자 선정 얼마 남지 않았고요. 산남 2구역 건축 심의 통과,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4구역과 5구역도 속도를 낼 예정이고요. 바로 곁에 붙어 있는 유엔사 부지와 수송단 부지 개발 계획들, 동부 유천동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업 업무타운과 재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또 남영동 재개발 사업들, 청파 1구역, 서계 특별계획구역과 청파 1구역의 개발 계획들, 후암 특별계획구역까지도 이제부터 속도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권역은 전체 면적 60% 이상이 개발이 확정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었지만 국제업무단지 사업 진행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들이 속도를 내서 정말 5, 6년, 정말 길게 잡아 10년 후면 용산 전체가 바뀌는, 정말 와보시면 야, 여기가 용산이었을까라고 깜짝 놀라실 정도의 대규모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역의 전문가로서 용산 개발은 그냥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됩니다. 첫 번째, 용산 민족공원이 있겠고요. 두 번째, 용산 국제업무단지, 세 번째,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남영 역세권 개발, 또 캠프김 개발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3대 축을 연결해 보시고요. 6호선 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호선 라인 지역이 1급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호선 라인 위쪽에 북쪽이 2급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급지는 한강변, 그리고 한남 뉴타운, 동부 이촌동,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최소한 6, 7억 정도 이상의 실거주까지 하실 분들은 이 1급지 위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당장 큰 금액을 움직이기 어렵고 아직까지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거나 자제분들의 거주를 위해서 나중에 개발이 돼서 재개발해서 용산에 우리 아들, 딸이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좀 잡으시는 분들은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 서측편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서측편 라인도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 중에서도 과거에 개발 계획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춘 지역들이 앞으로 시세 상승폭이 클 예정이고요. 시세 상승뿐만 아니고 개발이 돼서 정말 용산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선정하시기 어렵고요. 저희와 함께 상의를 해 나가시면서
정말 임장 활동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 지역이 어떤 포인트를 갖추고 있고 어떤 이유로 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할 때는 용산권역의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5년만 지나면은요, 용산국제원부단지 입주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정비 사업까지 다시금 시작되고 있다고 하니까 용산 지역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용산 지역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국제원부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요. 그동안 개발의 속도를 못 냈던 지역들 정말 다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용산 전체가 바뀌는 용산 통개발이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부선 라인 중심으로는 용산역과 남영 역세권,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세권 중에서도 주변 지역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3구역과 2구역, 4구역, 5구역 순서대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각 구역의 특장점들을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서부 이촌동과 동부 이촌동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금액, 실거주까지 하실 분들은 이 지역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용산개발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역세권의 재개발이 본격화되고요. 개발이 될 수 있고 개발에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저희와 함께 가져 나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